제2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2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문제 다 풀어보셨죠? 풀어보시니까 좀 시간은 조금 걸렸다라는 거죠. 조금. 난이도는 좀 중간 정도. 그렇죠? 전체적인 기출문제 통틀어서 봤을 때 중간 정도 난이도였다라는 거죠. 그냥 뭐 무난했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도 한두 문제 보이고 쉬운 문제도 많이 보이고 그렇죠?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 자, 29회 한번 들어가 봅시다. 1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강화, 고창, 화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보통 고인돌인데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유물 유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만 딱 봐도 청동기 시대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는 것 같고, 자, 설명을 볼게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은 어떤 시대 대표적인 무덤군이 있는 곳. 아하, 그러네요. 그래서 강화도, 고창, 화순의 고인돌. 그렇죠? 청동기 시대. 그래서 2000년에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유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들어갈게요. 그럼 청동기 시대 찾아봅시다. 1번,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요거는 이제 6세기 신라, 지증왕 때 정도. 그러니까 6세기 신라 때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거친무늬 거울, 청동기 시대죠. 만약에 잔무늬 거울이라면 철기 시대. 그렇죠? 거친무늬, 잔무늬. 세 번째,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구석기 시대고요. 네 번째, 보기. 실을 뽑기 위해서 가락받기, 신석기 시대, 원시적인 수공업. 자, 다섯 번째, 토기를 사용했다. 신석기죠. 토기 사용 시작이니까 신석기로 보시면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2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를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환인 아들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어서 끝났어요. 그렇죠? 뭐예요? 고조선이잖아요. 그렇죠? 단군 신앙입니다. 단군 이야기. 자, 천하에 자주 뜻을 두어서 인간 세상 구하고자 했고,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삼고 사미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홍익인간. 그렇죠? 단군 신화 얘기네요. 자, 단군 신화를 보면 고조선 건국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국가는 고조선이구나. 그렇죠? 첫 번째, 부왕, 준왕 등의 왕이 있었다라는 거. 자, BC 3세기에 고조선, 그렇죠? 고조선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니 1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이에요. 자, 두 번째, 천군이 관장은 소도는 삼한지역. 그렇죠? 그래서 재정 분리 사회를 나타내고 있고, 세 번째, 해동성국은 발해의 전성기였던 선왕 때 중국에서 칭송했었다. 네 번째,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로서 정답이 될 수 없고, 다섯 번째, 가족이 죽으면 가족 공동묘 옥저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다. 자, 3번 넘어갈게요. 3번에 보시면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국가네요. 나라를 찾아보자. 강원도 해안지역이고 특산품이 단궁과마, 반어피 앞잡아서 단과반. 어디예요? 동해. 자, 동해. 자, 풍습은 소나 말로 침범했을 때 배상하는 책화 제도가 나와 있고, 그쵸? 자, 1번, 낭랑과 외에 철을 수출했다라는 거, 사만이죠? 사만 중에 변환을 특정해서 얘기하고 있다. 자, 두 번째, 무천이란 제천행사, 동해의 제천행사, 10월 달에 지냈던 무천. 3번, 혼인풍습으로 서옥제, 고구려지요. 고구려의 서옥제입니다. 자, 네 번째, 신지읍차, 지배자가 있었다. 사만이죠. 그래서 신지, 견지, 대족장, 읍차불의 소족장. 자, 다섯 번째,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던 부여. 자, 그래서 3번에 1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4번 문제로 갑니다. 4번. 밑줄근 이 불상에 대한 설명, 불상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설명이 엄청나게 길어요. 자, 오늘 땡땡 박물관에 가서 삼국의 불상, 삼국시대
여러 불상 중에서 내 눈을 사로잡는 것은 국보 제83호였다. 이 불상은 일본 고류사의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유상과 재료만 다를 뿐 거의 흡사하다라고 하니까 끝났죠.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죠. 자,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2번에 있죠? 그럼 끝났어요. 2번이 정답이고 1번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이게 뭡니까? 고구려 연가칠년명 금동열의 입상이지요. 연가칠년이 새겨져 있는 고구려의 불상. 자, 두 번째 됐고 3번. 3번은 어느 시대죠? 일단 고려 시대입니다. 그렇죠? 아름답죠? 그래서 신라 양식을 계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좌상. 그렇죠? 자, 네 번째 불상은 이게 통일신라 겁니다. 철원에 있는데요. 도피안사 철조 비로자나 불상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거. 자, 다섯 번째 불상 볼게요. 아이고, 이것도 통일신라겠죠? 설명 드릴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불국사 석굴암의 본존불상이죠. 자,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번은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라고 돼 있는데 호명그릇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호명그릇은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 자, 신라 호우청에서 발견이 된 유물이죠. 그래서 신라의 그 아래 바닥에 새겨져 있는 명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개토지 호태왕 이렇게 써 있죠. 다시 얘기해서 이 고구려의 고구려와 신라의 교류 사실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한다. 그렇죠? 어차피 칠판에 안 쓸 거니까 뭡니까? 신라가 뇌물 마립간이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러니까 이제 기병과 보병 5만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구를 토벌해주고 그 내용은 광개토대왕 릉비에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고구려군이 신라 영토 내에 주둔을 했고 이때부터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죠. 아무튼 1번이 정답. 2번, 신라의 전래된 서역 문화에 대해서 살펴본다. 요거는 이제 황금보검. 그래서 감장보검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신라의 황남대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에 그 중앙아시아에서 유행했던 검의 형태인데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됐다. 당시에 서역인들이 신라까지 왔다 갔다 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세 번째, 백제 건국 세력과 고구려의 관계를 파악한다. 이것은 돌무지 무덤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석천동 고분.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고. 네 번째 보시면요. 백제가 일본에 전파한 불교 문화. 그래서 이제 불경이라든가 불상. 그래서 백제 놀이사치계가 전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칠지도도 될 수 있고요. 자, 다섯 번째, 중국 남주에 영향을 받은 무덤 양식은 뭡니까? 백제 무령왕릉. 그렇죠. 벽돌 무덤, 무령왕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자, 6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적장 이근행이 누군지 모르죠.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에 진을 쳤다. 매소성. 두 번째 거 보니까 사천 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가 나왔죠.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는 나당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소성은 675년에 기벌포는 676년에 당나라가 승리하면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당나라를 쫓아낸, 그렇죠? 나당 전쟁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다 맡겨놓고. 자, 1번 볼게요. 을지문덕 장군이 활약하였다. 뭡니까? 살수대첩이지요. 살수대첩 7세기 전쟁, 고구려와 수화의 전쟁. 자, 고구려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살수대첩. 그렇죠? 살수대첩. 자, 세 번째,
백제 성왕이 관상성에서 전사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산성 전투, 관산성 전투지요. 그래서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인해서 백제 성왕이 전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당 세력이 대동강 이남에서 쫓겨나지요. 그래서 이때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의 통일신라의 국경선이 확정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고구려와 당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었다. 안시성 전투.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우리가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7번. 자,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이루어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봐라. 한국사 발표인데요. 신라의 발전을 이끈 왕, 신라의 왕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번 학생이 얘기합니다. 이 왕은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우상국을 복속시켰으니 가는 신라의 6세기 지증왕, 우상국도 정벌하고 이사부를 보냈죠. 나번, 이 왕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대가야를 병합했으니 6세기 진흥왕. 자, 다번 학생 한번 봅시다. 이 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했다라는 거죠. 6세기 파풍왕입니다. 와, 6세기네요. 찍어야겠네요. 뭘 찍습니까?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지증왕 때 비로소 국호를 이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되겠죠. 왕호를 사용했잖아요. 마립강에서 왕으로 또 바꿨고. 자, 그러니까 이때는 6세기 중에서 제일 먼저일 것이고 진흥왕 때가 제일 강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겠죠.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가다나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연도가 똑같아. 헤이, 연도 큰일 났어. 그냥 틀릴래. 그러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냐? 그래서 생각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 한국사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것들을 적어놨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헷갈린다. 그러면 50번까지 다 풀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세요. 그때는 보입니다. 여유가 생기니까.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찍으면 버리는 거잖아요. 자, 8번 문제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취미, 석등. 자, 이 유물들은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진 발해 석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발해입니다. 고구려 계승을 한 발해. 자, 1번 이난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으니 이난은 발해 무왕 때 사용했던 연호. 그래서 1번 맞고. 자, 2번 볼게요. 대조영이 동모산 근처에서 건국했으니 고왕입니다. 그래서 발해 대조영 건국. 세 번째 보시면 중앙정치조직으로 삼성육부. 그래서 중앙의 통치체제를 완성을 시켰다. 문왕이지요. 4번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오군영을 설치했는데 조선 후기에 조선 후기 중앙군이니까 조선이니까 틀렸어요. 자, 5번째. 전국을 오경 15부 62주로 확대했지요. 나라가 커졌어요. 선왕입니다. 그렇죠? 영토가 커졌다는 거죠. 9번. 지도와 같은 영세를 이룬 시기에 백제에 대한 사실, 백제입니다. 자, 백제 상황을 지금 묻고 있는데 지금 지도를 보니까 한강을 누가 장악했다? 백제가 장악했다. 그렇죠? 그러면 한강을 장악했으니까 신라 옆에는 조그마하고 그러면 백제가 가장 강했을 때 4세기 근초고왕 이후. 게다가 수도가 어디로 체크되어 있습니까? 한성. 그러면 한성 시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성 시대 중에서도 근초고왕 이후. 자,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국호를 남부여라 고쳤다. 6세기 백제 성왕 때죠. 성왕이라고 하면 사비성으로 천도했으니까 사비성 시대. 자, 두 번째. 수도를 한성에서 웅진성으로 옮겼다. 백제 5세기 문주왕. 쫓겨났지요. 밀렸습니다. 그래서 웅진성 시대가 시작됐다. 웅진시대.
세 번째,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한을 전사시켰다.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지요. 그렇죠? 그래야 강대한 나라임을 자부할 수 있다. 네 번째, 계백이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신라군과 맞서 싸웠으니 7세기 의자왕 때지요. 의자왕 때. 결국에 이제 의자왕이 깨지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사비성이 함락되는데, 아무튼 7세기 의자왕 때니까, 아이고, 떨어졌어요. 7세기 의자왕 때니까, 언제입니까? 사비성 시대. 그렇죠. 자, 수업을 하지 말라네요. 막 지우개가 떨어지고. 자, 봅시다. 5번. 신라와 혼인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항했으니 5세기 백제 혼인동맹이죠. 그래서 동성왕. 소지마립강과 동성왕의 관계. 그래서 동성왕. 그러면 웅진성 시대. 그래서 3번이 정답. 10번으로 갑니다. 이 지우개가 떨어지면서 분필가루가 제가 먹었어요. 분필가루를. 아, 힘들다라는 거죠. 자, 10번. 지도에 표시된 가를 설치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아보자. 가. 경인데요. 경이 5개가 있어요. 그리고 대동강에서 원산만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주를 나눠봤더니요. 전국이 9개로 돼 있죠. 그래서 구주, 오소경. 가는 뭡니까? 오소경이죠. 그러면 지도에 표시된 오소경을 설치한 목적이 뭐예요? 자, 오소경. 지금 수도가 어디죠? 자, 지금 수도는 금관경. 그렇죠? 수도 금성에 수도가 저 끄트머리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5개의 특별시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도가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보완하기 위해서. 1번, 지방수령보좌와 향리의 감독. 이거는 조선 중에서도 뭡니까? 유양소지요. 유양소의 얘기입니다. 자, 2번째. 외국과의 활발한 무역활동을 촉진한다. 신라시대니까 당항성이라든가 그리고 뭐 국제무역한 울산항 정도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오소경과는 거리가 좀 있죠. 3번째, 지방왕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관리 고려시대 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4번째, 국가 필요로 하는 특정 수공업 제작. 그러면 고려시대죠. 그래서 관영수공업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5번째, 동남쪽에 치우친 수도의 지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신라의 오소경이었다라는 거죠. 11번, 가 왕의 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태조께서 최승로네요. 최승로니까 성종 나와야지요. 그렇죠? 태조께서 통일 후 외관을 두고자 하셨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니 지금 외관, 지방관을 파견하소서라고 하니까 가번 성종이 얘기하는 거죠. 그대가 올린 시무 28조를 반영하겠다라는 거죠. 고려 성종에 대한 내용이죠. 자, 풀어봅시다. 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성종. 유교정치, 그렇죠? 자, 2번, 쌍기의 권위로 과거를 시행했으니 고려 광종이, 그렇죠? 과거제를 시행하게 되죠. 이게 특징적인 것은 묵과는 시행하지 않았다. 문과만 시행했다라는 거죠. 자, 3번째, 사신관제도와 기인제도를 처음 실시했으니 고려 태조 왕건이었다라는 거죠. 4번째, 관료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전식과는 언제? 경종 때 처음 시행을 하지요. 그래서 시정전식과 5번째, 전민변정도감을 설치를 한다. 국민왕이지요. 국민왕 때 신돈을 등용을 해서 권문세족의 불법적인 재산을 뺏어오게 했다. 11번에 1번. 자, 우리가 12번 문제로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고려시대 농민생활의 안정책. 고려시대 민생 안정책. 고리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쌓인 이자가 원곡 이상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의창이에요. 자, 또한 물가 조절을 위해서 뭐겠어요? 상평창이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평창을 얘기하고 있죠? 상평창에 대해서 풀어라. 1번. 1번 정답이네요. 아이고 참. 2번 들어갑니다. 2번. 진대법을 시행했다. 고구려 2세기, 그렇죠? 고국천왕이 춘대춘합제도죠. 의창, 흑창이
진대법이 흑창이 진대법을 계승하고 의창이 흑창을 계승한 거니까. 그렇죠? 3번 영정법을 실시했다. 조선 인조 때 전세죠. 그래서 토지 1결당 미국 4두를 납부하겠다라는 거. 네 번째 해민국을 설치했다. 고려 예종 때 그 해민국, 그래서 약국, 그렇죠? 약을 빈민들에게 의약을 전담하겠다. 자, 5번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양현고는 고려 예종 때 관악진흥책이었죠. 그래서 일종의 그 장학제도예요. 그렇죠? 장학금, 장학재단을 얘기하고 있다. 12번에 1번이 정답, 13번 갑니다. 자, 13번 보시면 밑줄 근 이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걸 찾아봅시다. 수월 관음도, 하하. 자, 원의 간섭을 받던 이 시기에는 이거 뭐야? 그냥 원 간섭기라고 내용을 적어줘 놓고 이 시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원 간섭기를 풀어라는데 왕실이나 권문세족의 지원을 받은 유명한 화원들에 의해서 세밀한 묘사와 화려한 색칠 특징으로 하는 불화가 많이 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월 관음도는 종이에 그린 게 아닙니다. 비단에다가 수를 놓아놓은 비단 바탕에 채색을 해놓은 거예요. 자, 1번 채색한 거예요. 서역 기행문인 왕호천축국전, 통일신라 최초가 일종의 기행문이죠. 왕호천축국, 인도를 당을 거쳐서 인도를 갔다 와서 쓴 기행문. 자, 두 번째 대리석으로 경천사시 10층 석탑을 제작했으니 이것은 충목왕 때죠. 충목왕 때 경천사시 10층 석탑. 그래서 원의 영향을 받았던 원 간섭기 때 엄청나게 큰 석탑이죠. 지금 용산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세 번째, 승려의 사리를 안치한 승탑이 처음 등장하였다라는 거예요. 승탑, 신라 아래 있지요. 선종의 영향을 받아서. 네 번째, 왕실의 무덤으로 동울무지 덧널 무덤이 조성되었는데 이것은 신라의 독특한 무덤 양식이죠. 돌무지 덧널 무덤. 그래서 엄청나게 크죠. 산이에요, 산. 자, 5번, 설총이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한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신라 때 합니다. 일단 그 설총이라고 하면 원효의 아들이죠. 원효 통일신라니까 통일신라겠죠. 그렇죠? 됐습니다. 13번에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14번 문제로 갈게요. 설총이 원효의 아들, 그렇죠?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화왕계를 또 남기고, 그렇죠? 처음 들어보는데요. 안 돼요. 지금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셔야 돼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이후 왕이 보현원으로 가는 길에 오문 앞에 당도하자 시신들을 불러서 술을 돌렸습니다. 땡땡땡 저문력 어가가 보현원 가까이 왔을 때 이고와 이의방이 앞서가서 왕명을 핑계로 순건군을 집결시켰고 왕이 막 문을 들어서고 신하들이 물려나려고 하는 찰나에 이고 등은 왕을 따르던 문관, 높고 낮은 신하, 환관 모두를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정중부는 왕을 궁궐로 도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이 보현원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무신정변 얘기죠. 그렇죠? 무신정변 얘기입니다. 자, 무신정변 고려시대 11세기 말이죠. 그래서 1170년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도모하였다. 만적의 난은 최충원의 산업이죠. 그러니까 최씨 무신정권이에요. 최씨 무신집권기니까 무신정변 이후지요. 그러니까 이게 맞죠. 자, 두 번째, 이자겸이 왕이 되기 위해서 난을 일으켰다. 이자겸의 난은 그 문벌귀족 집권기지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지요. 이전 상황. 세 번째 보시면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했으니 이것도 12세기. 그러니까 고려 전기 이때
문벌귀족 집권기죠. 네 번째, 의천이 교정 중심의 해동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이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그러니까 이제 문벌귀족 집권기. 저희가 외교협상 성종 때니까 뭐 고려 전기니까 역시 다 고려 전기였다라는 거예요. 틀렸고. 그래서 무신정변 이후에 최충원이 그 경대승을 제거하고 이의민을 제거하고 집권을 했을 때 이후부터 4대 60여 년간 집권을 하죠. 최씨 무신정권입니다. 그래서 무신정변 이후에 최씨 무신집권기니까 1번이 정답. 우리가 15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라. 요동정벌은 불가하다. 이곳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가자. 위화도 해군 이성계지요. 그래서 고려 말 우왕 때입니다. 자, 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에 새로 지은 궁궐의 이름을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복궁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조선이 개창한 다음에 궁을 만듭니다. 경복궁 창건이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경복궁 언제 만듭니까? 1392년 나라를 만들고 2년 뒤에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그 다음 해인 1395년에 나라를 만들어요. 만약에 모른다고 해도 뭐 경복궁 창건이 경복궁이니까 조선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으로 넘어왔구나. 고려에서 조선으로. 자, 한번 봅시다. 1번 과전법이 시행되었다. 고려 말 과전법. 그렇죠? 그래서 1391년 동양왕 때 신진사대부의 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된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고요. 정답이네요. 자, 2번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최충원이 만들죠. 최씨 무신정권이니까 그 훨씬 이전 상황이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세 번째, 정동행성이 역파되었다. 이것은 바로 직전에 있었어요. 공민왕 때입니다. 그렇죠? 공민왕의 반원정치. 그러니까 위화도 해군은 우왕 때잖아요. 충자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자 빠진 공민왕 때부터 충자 빠졌고 그 다음 왕 우왕이었다. 자, 4번 노비양간법은 광종 때인데요. 그럼 한참 이전 상황입니다. 그렇죠? 5번째, 구서당 10정이 편성되었으니 신라 신문왕 때 아니냐. 그렇죠? 말할 가치도 없이 너무 이전 상황이니까 1번이 정답이다. 16번으로 넘어갈게요. 가에 해당하는 역사서로 옳은 것. 역사서를 찾는 겁니다. 자, 가는 역대 왕들의 행적을 날짜별로 기록한 역사서예요. 날짜별로 편년체. 그리고 왕의 행적. 자, 왕의 말과 행동은 사관이 모두 기록해서 편찬의 기본 자료로 삼았고 이를 사초라고 합니다. 왕이 죽은 뒤에 편찬한 임시 관청을 설치하는데 이걸 가지고 실록청을 설치하죠. 춘추관 안에 실록청을 새로 설치하고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이 정도 했으면 나와야죠. 뭡니까? 조선왕조 실록이죠. 조선왕조실록은 태조에서 철종 때까지를 왕조실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답 5번이죠. 5번에 있습니다. 자, 1번 넘어갈게요. 동사강목, 안정복의 동사강목이죠. 그래서 역사서입니다.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를 해놨죠. 자, 동국통감은 성종 때 서거정, 그렇죠? 그래서 그 왕명으로 편찬을 했고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역시. 자, 3번 승정원 일기는 뭐 승정원에 있었던 일, 그래서 왕의 일과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승정원의 관리와 왕과의 뭐 문서라든가 아니면 일과를 기록했던 승정원 일기. 네 번째, 연려실 기술이지요. 이게 연려실 기술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그 정치와 문화 등을 정리한 책, 이게 연려실 기술. 그래서 16번에 5번이 정답, 17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사회 조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 비석은 보물로 사천 흥살이
매향비입니다. 매향비. 내세 행복과 국태 민안을 기원하면서 향나무를 땅에 묻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이 비석을 세운 무엇은 향나무를 땅에 묻은 물이 도자를 써서 향도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향도는 고려 때 만들어지는데 고려 때 조직된 향도는 불교 신앙이었죠. 불교 신앙이었는데 고려 후기로 가면서 뭐가 불교에서 마을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자 조선으로 가게 되면 자 여기에 뭐까지 민간 신앙까지 자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 향도였다라는 거죠. 정답은 2번에 있네요. 2번 향도입니다. 자 1번 향약은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향촌의 자치규약. 동그라미 3번 둘에는 고대사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전통 둘에. 동그라미 4번 경제소는 뭡니까?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연락을 담당했던 곳이 경제소고 당시에 유양소를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 경제소였죠. 동그라미 5번 유양소입니다. 그래서 유양소는 지방에 있고 지역의 유지 퇴역 보통은 이제 퇴역 관리들이 가서 있었던 곳으로 여기에서 이제 향약을 작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했던 기능을 가졌던 곳이 유양소였다라는 것. 18번으로 갑니다. 다음 안내문에 따라서 제출한 보고서 제목을 찾아야 돼요. 주제 조선전기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조선전기의 민생 안정과 부국 강명을 위해서 노력하여 누구? 훈구 세력이 있죠. 그래서 훈구가 집권했을 때 15세기 정도 그렇죠. 조선전기 15세기 상황. 자 발달한 과학기술의 사례를 찾아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5세기 때 자주적 과학기술의 발달과 관련된 모습이 아닌 걸 찾아라. 1번 화약을 이용한 신무기인 신기전. 조선 전기 세종 때 만들었던 것을 보니까 15세기. 자 그래서 이 일종의 화차 그러니까 바퀴가 이렇게 달렸죠. 그래서 구멍이 100개. 그래서 여기서 화살을 꽂아놓고 화약 불좀 치게는 팡 하면 한 방에 100개가 날아가는 신기전. 자, 두 번째. 과학적으로 강우량을 측정한 추국이 세종 때지요. 세 번째. 스스로 시간을 알리는 물시계인 자경루 세종 때. 네 번째. 천체 운동을 계산한 역법서 칠정산 세종 때. 자, 5번 현존한 최고 금속 활자본인 직지 심체 요절. 이거 공민왕 때 그렇죠? 고려 말 공민왕 때. 5번이 정답인데요. 이 어디에서 있냐? 청주 흥덕사에서. 흥덕사에서 백운 스님이 경한 스님이 총괄해서 만들었던 직지심체의 요절이지요. 금속 활자본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19번 문제로 갈까요? 19번 페이지가 19번 문제. 자, 19번입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 인물을 찾아야죠. 훌륭한 재상 얻으리 오면 육전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임금이 할 일은 한 사람의 재상을 정하는 데 있다. 왕은 재상만 정하라 이거죠. 자, 재상은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밑으로는 모든 관리를 통솔하면서 만민을 다스리는 자리다. 재상들이 다 정치를 해야 된다. 재상 중심의 정치. 자, 조선 경국전 누굽니까? 정도전이지요.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경국전 그리고 또 경제문감 이런 것들. 자, 첫 번째 불시잡변을 저술해서 불교를 비판했죠. 정도전의 불시잡변 1번 정답이고 2번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설립해왔다.
주세붕. 그렇죠. 주세붕의 백운동선이죠. 최초의 사획선으로 이황의 건의로 사획서원으로 인정받게 되고 사획 현판은 소수서원이란 이름으로 그렇죠. 자, 동그라미 3번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준기를 설계했으니 정약용이다. 수원 화성에 이용을 했고 화성 축조의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켰다. 동그라미 4번 백리척을 사용해서 동국지도는 정상기지요. 십리척은 대동여지도. 자, 5번째. 조선의 고유한 자연을 표현한 인왕제색도 정선이지요. 정선의 진경산수와 인왕제색도.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20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봐라. 영조 때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로서 가운데 이 제도로 농민은 1년에 군포를 한 필만 납부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엔 2필 납부했던 것을 한 필로 감해줬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국가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지. 맞아. 그래서 줄어든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일단 영조 때 균역법이지요. 자, 2필 냈던 것을 한 필로 감했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반으로 줄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분을 결작이라 해서 결작을 강요하게 되죠. 지주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무군관포라든가 그리고 뭐 어장세, 선박세 이런 것들을 부과를 따로 또 시켰습니다. 자, 1번, 기억번.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게를 발급했다? 일단 대한제국이에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어장세, 염세, 선박세를 국가재정. 그렇죠. 그래서 어장세, 염세, 선박세 부족한 그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디귿번 보시면 토산물 대신 쌀, 옷감, 동전으로 납부하겠으니 이것이 대동법. 리을번 지주에게 토지 1결당 쌀 2대 결작을 구가했다. 그렇죠. 결작 나오면 균역법. 리은바 리을번이 정답 4번이지요.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대화와 관련 있는 전쟁의 영향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청군이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지금 청나라가 와서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지금 40일간의 항전을 버티고 있는 것, 계속 싸운다면 백성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청과 화의를 맺어야 된다. 주화파, 화친을 주장하는 쪽, 최명길이 대표적인 학자. 자, 오랑캐와 군신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렇죠? 절대 안 된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화치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주전파, 전쟁을 주장하는 쪽. 그래서 김상원이나 윤집, 이 양반들이 여기에서 주전파, 주선론을 내세웠죠. 자, 지금 보면 이 인조 때 청나라가 쳐들어온 것 병자호란입니다. 그렇죠? 자, 병자호란에 대한 영향을 찾아보고 있어요.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청과 군신 관계를 체결하고 왕자 둘, 그렇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인질로 납치해갔죠. 그래서 이 군신 관계를 맺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까? 삼전도의 굴욕이다가. 자, 됐습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북벌론이 대두하였다. 그렇죠. 이 일을 겪었어요. 누가? 복림대군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효종이 되죠. 효종 때 북벌론을 제시했으니 1번이 정답. 자, 2번, 비변사가 창설되었다. 명종 때예요. 명종 때 을묘 외변 때 임시적으로 이제 만들어지죠. 3번째.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 천리장성은 2가지가 있죠. 고구려 때 한번, 비사성에서 부여성, 천리장성 하나. 그리고 고려 때 천리장성 하나.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그렇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4번째. 쌍성 총관부가 설치되었다. 이거 원나라가 고려의 영토를 침범했다라는 거죠. 침입. 원나라의 침입이죠.
고려시대요. 다섯 번째, 전국 각지의 척화비 고종때 흥선대원군. 그래서 1871년이지요. 너무 시기적으로 멀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우리가 22번 문제로 갑니다. 자, 22번 가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김효원이 이조전랑에 물망이 올랐으나 그가 윤원형의 문객이었다 하여 심의겸이 반대했다. 김효원과 심의겸이 반대하는데 중간에 뭐가 있다? 이조전랑직. 그러면 이때는 언제입니까? 선조 때. 그래서 선조 때 붕당정치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인파가 두 파로 나뉘어지지요.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김효원과 심의겸을 따르던 무리, 그래서 김효원 그리고 심의겸 을 따르던 무리가 서인, 동인 이렇게 갈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효원의 세력을 가라고 놓고 김효원은 가, 동인이라고 놓고 그렇다면 심의겸 세력을 나라고 놓는 거죠. 서인. 그렇다면 이제 동인과 서인에 대해서 풀어봐라 라는 얘기예요. 1번 갑술왕국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다. 일단 숙종 때죠. 숙종 때인데 인현왕후 민씨의 복위 운동이 전개되었던 갑술왕국을 얘기하고 있지요. 이때 그 인현왕후 민씨를 다시 복위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정당은 서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번이 돼야죠. 자, 두 번째, 이와 성원의 문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 서인이에요. 나번이 돼야 되고. 자, 세 번째, 인조반정을 계기로 전국을 주도한 것은 서인인데 지금 나라고 돼 있으니까 정답이죠. 네 번째, 정일 모반 사건을 계기로 남인과 북인이 어디에서? 동인에서. 그렇죠? 그래서 동인이 돼야 돼요. 가가 돼야 되는데 나로 돼 있고. 다섯 번째, 가, 나 모두 호론과 낙론으로 나뉘어서 논쟁을 벌였다. 이게 뭐예요? 18세기 심성론이죠. 호락 논쟁을 얘기하는데 호락 논쟁은 서인에서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가 됐고 그 중에 노론이 호론과 낙론으로 다시 분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3번이 정답. 자, 23번 문제로 갈까요? 자, 다음 사극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아봐라. 사극 기획안 임꺽정의 눈물 조선 명종제위 시기입니다. 그래서 임꺽정의 난을 얘기하고 있고요. 당시에 임꺽정의 난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명종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체제의 문란 때문에 그래서 임꺽정은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난을 일으켰다라는 거지요. 자, 1번 나선정벌에 동원된 군인 효종대입니다. 효종대 나선정벌이죠. 그래서 변급과 신육 장수를 두 차례 보냈죠. 자, 두 번째 주장과 검소관에 등용되는 서울 정조대지요. 정조대입니다. 그래서 한참 뒤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세 번째 방답의 폐단으로 고통받는 농민 얼마나 열받으면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난을 일으키겠습니까? 3번이 정답. 네 번째 보시면 광혜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이 고종대 광혜원은 고종대입니다. 그래서 근대식 병원이죠. 자, 품삯을 받고 화선 축조에 참여하는 백성. 언제요? 정조 때예요. 정조 때 화성 축조. 그래서 23번에 3번이 정답이죠. 조금 지우고 24번 문제 또 볼까요? 24번 봅시다. 자, 가 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상인을 묻고 있다. 조동모서 아침에는 동쪽, 저녁에는 서쪽, 근면성실하게 일해라. 병구사장, 병든 동료를 보면 돕고 죽은 동료를 보면 장사 지내라. 와, 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왼쪽은 전국을 무대로 한 누구 조직의 내부 상규예요. 보찜장수와 등찜장수를 아울러 일컫는 뭡니까? 보부상. 그렇죠. 보부상이 돌아다니다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제사를 지내줘라 라는 거죠. 보부상입니다. 보부상은 관상인가요? 사상인가요? 관상이죠. 관상입니다. 자, 1번. 동시전에 감독을 받았다. 자, 동시전은요, 6세기 신라 지증왕이 만들었습니다. 지증왕. 그렇죠? 그러니까 신라 시대. 자, 두 번째. 각지에서 송방을 개성상인이지요. 그래서 이들을 송상이라고 불러요. 사상입니다. 이들은 관상이고요. 자, 세 번째. 청과의 계시부역을 주도하였다. 의주상인이죠. 만상을 얘기합니다. 의주상인, 만상, 청나라. 자, 대동법 실시를 계기로 등장한 공인 얘기죠. 공인. 현물납부, 구입, 상인. 여러 장씨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시켰으니 이것이 보부상의 정의다라는 거지요. 자, 25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종목, 사적이고요. 등재연도 97년. 주요 건물, 도남은 인정전, 선정전, 대조전. 여기서 인정전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특징. 태종 때 별궁으로 세워지고요. 임진왜란의 이후에 정궁으로 있었던 궁이 창덕궁이죠. 여러분, 경복궁에서 정치를 보고 뭐 정령을 반포했던 곳이 근정전이지요. 그 역할을 했던 곳이 창덕궁의 인정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진왜란 후에 그 경복궁이 불타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창덕궁에서 임진왜란 이후는 본궁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죠. 1번 정답. 자, 2번에 보시면 경희군이지요. 그래서 광해군 때 유사시의 왕이 피난 갈 수 있었던 궁. 세 번째 보시면 창경궁이에요. 이 창경궁은 성종 때 건축합니다. 그래서 왕 후에 거처로 쓰였는데 이 일본 놈들이요, 이 일제강점기에 그 왕실의 권위를 추락시키기 위해서 동물원을 만들어요. 이른바 창경원이라고 해서 그리고 식물원도 만들어요. 그래서 창경원으로 격화시켰다라는 거죠. 네 번째, 경복궁입니다. 조선의 본궁이었죠. 그래서 조선의 본궁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탔다라는 거지. 그리고 고종 때 중건하죠. 홍선대원군에 의해서. 덕수궁은요, 여러 가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임난 직후에 선조가 잠시 잠시 이제 들어와서 임시적으로 거처했던 곳이 이 덕수궁이고, 광해군 때는 서궁에 유폐시켰는데 이 덕수궁에 유폐시켰습니다. 누구를? 임목대비를. 그리고 고종 때는 아관파천 이후에 돌아왔을 때 이 덕수궁에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 안에 석조전이 있으니 르네상스 건물. 그렇죠. 자, 우리가 26번 하나만 더 풀고 조금 쉴까요? 2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초대장인데요. 대학교 강단에서 한대요. 자, 오른쪽에 본 연구에는 조선 후기에 유행한 서민문화. 조선 후기 문화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노래와 사설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판소리,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억본. 사회 모순을 비판한 한글 소설. 그래서 홍길동전 이런 것들. 그렇죠? 자, 니은번. 양반의 위선을 해학적으로 풍자한 탈춤. 그래서 양반을 가지고 막 비꼬면서 노래를 불렀던 탈춤. 디귿번. 희망에 넘친 현실생활을 노래한 경기체가는 고려후기입니다. 고려후기. 신진 4대부들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상감기법으로 다양한 문의를 표현한 상감청자는 고려시대죠. 12세기 때. 그래서 우리만의 독창적인 자기 기법이었다라는 거죠. 전 세계가 극찬을 했다. 자, 26번에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좀 욕심을 내서 한 문제를 더 풀었어요. 그렇죠? 자, 29회 첫 번째 시간 조금 쉬었다가 가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27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